우리는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보려 하지 말고 눈앞에 분명히 놓여 있는 것을 행해야 한다. 기쁨을 잃었을 때 그것을 되찾는 가장 훌륭하고도 자발적인 방법은 즐거운 마음으로 이미 즐거운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물론이다. 마치 성형수술을 한 것처럼 달라질 것이다. 한번 시도해보자.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를 활짝 머금은 얼굴로 가슴을 쭉 펴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라. 흥겨운 노래를 부르라. 노래를 부르기 어렵다면 휘파람을 불어도 좋고 휘파람을 불 수 없다면 콧노래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면 윌리엄 제임스의 말에 공감이 갈 것이다. 진정한 행복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을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 우울하게 지내는 것이 신체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이는 일상에서 쉽게 기적을 낳을 수 있는 자연의 기본 진리다. 나는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만약 내가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안다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만든다. 우리의 마음가짐은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에머슨은 사람이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 그것 말고 사람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겠는가? 당신이나 내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 사실 거의 유일한 문제는 올바른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이미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길 위에 서 있는 셈이다. 로마 제국을 통치했던 위대한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그 문장은 바로 이것이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대로 만들어진다. 그렇다. 행복한 생각을 하면 행복해진다. 불행한 생각을 하면 불행해진다. 두렵다고 생각하면 두려워질 것이고 아프다고 생각하면 병이 들 것이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분명 실패할 것이다. 자기 연민에 빠져 허우적거리면 모든 사람에게 외면당할 것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은 실제와 다르다. 당신의 생각이 바로 당신이다. 지금은 고인이 된 시빌 패트리지가 36년 전에 쓴 글이다. 당신과 내가 이대로 따르기만 한다면 걱정의 대부분을 떨쳐버릴 수 있다. 오늘 하루만은 행복하게 지낼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마음먹은 만큼만 행복하다. 라는 에이브러햄 링컨의 말은 사실이다. 행복은 우리 안에서 나온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 하루만은 주어진 상황에 적응하고 내가 바라는 것에 나를 맞추려 들지 않겠다. 나는 가족, 일, 행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나 자신을 맞추겠다. 오늘 하루만은 몸을 잘 돌보겠다. 운동을 하고 정성껏 돌보고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고 학대하거나 무시하지도 않음으로써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완벽한 기계로 만들겠다. 오늘 하루만은 정신을 단련하겠다. 유용한 것을 배우며 정신적으로 나태해지지 않겠다. 집중해서 생각하고 의미를 파악하고자 노력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읽겠다. 오늘 하루만은 3가지를 하면서 영혼을 단련하겠다. 다른 사람에게 몰래 친절을 베풀 것이다. 오늘 하루만은 유쾌한 사람이 되겠다. 최대한 밝은 표정을 짓고 가능한 한 어울리는 옷을 입고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비판은 전혀 하지 않고 어떤 일에도 흠을 잡지 않으며 어떤 사람도 통제하거나 충고하려 들지 않겠다. 오늘 하루만은 삶의 모든 문제를 당장 해결하려 들지 않고 내게 주어진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데만 집중하겠다. 평생 한다면 끔찍한 일도 12시간 동안이라면 할 수 있다. 오늘 하루만은 프로그램대로 살겠다. 매 시간 해야 할 일을 미리 적어두겠다. 철저하게 따르지는 못할지라도 계획은 세우겠다. 적어도 서두름과 우유부단이라는 2가지 병폐는 없앨 수 있다. 오늘 하루만은 30분이라도 혼자 조용히 쉬겠다. 그 시간 동안 삶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신에 대한 생각도 해보겠다. 오늘 하루만은 두려워하지 않겠다. 행복하지 않을까봐, 아름다움을 누리지 못할까봐, 사랑하지 못할까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봐 두려워하지 않겠다. 우리가 성인이 아닌 이상 무조건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다면 그들을 용서하고 잊어야 한다. 그러는 게 현명한 처사다. 공자는 피해를 입거나 강도를 당해도 그 일을 계속 기억하지만 않는다면 아무 일도 아니다 라고 말했다. 세상사가 다 그렇다.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다. 아마도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낫지 않을까. 로마를 지배했던 철인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처럼 현실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아우렐리우스는 어느 날 일기에 이렇게 썼다. 오늘은 말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로 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놀라울 것도 없고 화가 나지도 않는다. 그런 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리 있는 말이다. 당신이나 내가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툴툴거린다면 대체 잘못은 어디에 있는 걸까? 인간의 본성인가? 아니면 그것에 대한 우리의 무지인가? 아예 감사를 기대하지 않는다면 어쩌다가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즐겁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물론 감사하다는 말을 듣지 못한다 해도 개의치 않을 것이다. 인생이 아무리 단조롭다고 해도 당신은 날마다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그들에게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가? 그저 쳐다보기만 하는가? 아니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가? 예를 들어 우편집 회원을 생각해보자. 그는 편지를 배달하기 위해 해마다 수백 킬로미터를 걷는다. 그가 어디에 사는지 궁금해하거나 그에게 가족 사진을 보여달라고 해본 적이 있는가? 다리가 아프지는 않은지, 일이 지겹지는 않은지 물어본 적이 있는가? 식료품점점은 가판대 판매원 구두 닦기의 경우는 어떤가? 이들도 자신의 문제와 꿈과 개인적 포부로 가득 찬 사람들이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 당신은 그런 기회를 준 적이 있는가? 그들에게 혹은 그들의 삶에 대해 진정성 있고 적극적인 태도로 관심을 보인 적이 있는가? 나는 당신에게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나 세상을 바꾸는 개혁가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내일 아침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하면 된다. 그럴 때 당신에게는 훨씬 더 큰 행복이 찾아온다. 훨씬 더 큰 만족과 더불어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얻게 된다. 비참해지는 비결은 자신이 행복한지 아닌지에 대해 고민할 여유를 갖는 것이다. 굳이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까?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지런히 움직이라. 그러면 피가 돌기 시작하고 정신이 번쩍 날 것이다. 머지않아 몸속에 긍정적인 활력이 치솟으면서 걱정을 몰아낼 것이다. 바쁘게 일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라. 가장 저렴하면서도 효과 높은 약이 바로 이것이다. 바쁘게 사는 것처럼 간단한 일이 왜 걱정을 몰아내는가? 심리학이 밝혀낸 근본 법칙 하나가 있다. 아무리 비상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정해진 시간에 하나 이상을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미있는 일을 하면서 활력과 열정을 느낄 때 걱정으로 힘들어할 수는 없다. 하나의 감정은 다른 감정을 몰아내기 마련이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인생이란 얼마나 희한한가. 아이들은 내가 더 크면 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말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지금보다 자란 다음에는 내가 어른이 되면이라고 말한다. 어른이 되고 나서는 결혼을 하면으로, 결혼한 다음에는 은퇴하면으로 생각이 바뀐다. 그리고 은퇴할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이 지나쳐온 풍경을 되돌아본다. 차가운 바람만이 풍경을 휘감고 지나간다. 그는 모든 것을 놓치고 모든 것을 잃었다. 우리는 너무도 늦게야 인생이란 살아가는 데 있으며 매일 매 시간의 연속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현재에서 살아가기를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눈으로 볼 수도 없을 만큼 먼 곳에 있는 마법의 장미 정원을 고대하는 것은 아닌가. 과거에 일어난
이미 끝나버린 일의 후회 때문에 현재를 억울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을 붙잡고 24시간을 최대한 이용하리라 결심하는가.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더 많은 것을 얻게 될까. 언제부터 실행에 옮길 수 있을까? 다음 주, 내일, 아니면 오늘. 이 책을 잘 활용하기 위한 9가지 제안. 배움을 향한 깊고 절실한 욕망. 다시 말해 걱정을 그만두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야 말겠다는 단호한 결단이다. 걱정 극복법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깊고도 절실한 욕망을 가지라. 각 장의 처음부터 다시금 꼼꼼히 읽어야 한다. 읽다가 잠시 멈추고 이제껏 읽은 내용을 곰곰이 반추하라. 각각의 제안을 언제 어떻게 적용할지 자문해 보라. 색연필, 연필, 볼펜, 매직펜, 형광펜 등을 손에 들고 읽으라. 자신이 응용할 수 있는 제안에는 밑줄을 그어보라. 이 책을 통해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을 받고 싶다면 대충 한번 훑는 것으로 충분하리라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꼼꼼히 읽은 다음 매달 시간을 충분히 내어 다시 읽는 것이 좋다. 이 책의 원리를 완전히 소화하려면 실천해야 한다. 당신이 어떤 원칙을 어길 때 배우자가 그 모습을 목격한다면 그때마다 그에게 $1를 주라. 이 책의 6부 3장을 펴고 월스트리트 은행의 하웰과 지혜로운 벤저민 프랭클린이 어떻게 그들의 실수를 바로잡았는지 읽어보라. 일기를 쓰라. 이 책의 원리를 적용해 어떤 성취를 거두었는지 기록하라. 이름, 날짜,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쓰라.